자, 이게 보니까 이 4월 4일에 있는 데이터 보이시죠? 이 데이터가 급격하게 증가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 뭐 빨간색이나 주황색, 파란색은 잘 모르겠는데 이 초록색이 확실히 이만큼이나 더 띄었죠. 그죠? 이만큼. 자, 이 네거티브 음성 판정을 받으신 분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이썬 멘토 조인석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미국 데이터를 가지고 1차 분석을 해서 아주 단순한 시각화 그래프까지 한번 그려보았죠. 그 데이터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서 데이터 정제도 했었고요. 또 데이터를 역순으로 정렬하는 것도 한번 해봤고, 여러 가지 기법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판다스에서 어떤 시각화 그래프를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는지 레퍼런스 문서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고, 그 중에 몇 가지를 실제 소스 코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지난 강의에서 그래프들이 다 붙어 있을 때 이걸 뜯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서브 플롯이었습니다. 지금 이 링크 가보시면 레퍼런스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있는데, 더 진행을 하기 전에 판다스에서 어떤 그 시각화 그래프들이 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바로 비주얼레이션 HTML 파일인데요. 이것도 그냥 구글링해서 이렇게 치시면 돼요. 판다스 잠깐만요, 띄워볼까요? 판다스 비주얼라이제이션 여기 있죠? 이그샘플 해볼까요? 보시면은 맨 앞에 딱 뜨죠? 그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판다스의 비주얼레이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쭉 나와요. 그래서 지금 라인, 아까 전에 플랫을 해서 그림 그렸었죠. 플랫, 그 다음에 여러 라인, 뭐 이런 바 플랫도 있고요. 이 소스 코드가 전부 다 여기 있어요. 그죠?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록, 아이록 같은 거 사용해 가지고 바 차트 그리는 방법 설명드리고 있고, 이런 식의 막대 그래프, 바 차트.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이것도 활용해 볼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플랫바에 스택 툴이라는 게 보이죠? 이거 활용해 가지고 비슷한 그래프 한번 그려 볼 거고요. 물론 옆으로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보통 이거를 호리존탈이라고 하죠. 호리존탈, 그죠? 수평으로 되는 걸 호리존탈이라고 하죠. 히스토그램도 있고요. 또 격자 표기도 넣을 수도 있고, 또 지금 그래프를 여러 개로 지금 쪼개고 있죠. 서브 플롯이라고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런 박스 플롯 같은 경우는 주식 차트 같은 거 보실 때 많이 보시죠. 사용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이런 에어리어 플롯도 있고요. 이런 아주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 히트맵 같은 거, 그죠? 헥사고널 빈 플롯이라 그러네요. 히트맵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원으로 파이 차트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도 있고요. 와우. 그다음에 뭐 이런 매트릭스 플롯 같은 것도 있고, 뭐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다 보면은 자, 이 서브 플롯 기억나시나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4개 합쳐져 있던 걸 쪼개는 방법이라고 해서 설명드렸던 건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바꾸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레이아웃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그래프들을 한눈에 정상화 형태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래프들이 좀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상형으로 만들면 좀 더 위아래가 더 잘 보이겠죠. 그래서 증거문 같은 것들을 판단할 때 좋은 시각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소스 코드로 와서, 자, 이게 바로 서브 플롯을 true로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지금 이 그래프 있죠? 이 상태에서 서브 플롯 true를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4개로 쪼개집니다. 자, 여러분 눈에는 어때 보이시나요? 양상 같은 것들이 좀 잘 보이긴 하죠. 여전히 여기가 좀 튀긴 하는데,
Y축을 보면은 얘는 지금 20만이죠. 맞네요. 그죠? 20만이고, 얘는 2만이고, 얘는 2,500, 2,000이니까, 지금 이게 절대적으로 같은 값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셔야 되고요. 지금 얘가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은 얘보다는 훨씬 많이 튄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뒤에 있는 데이터만 일부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뒤쪽에 있는 데이터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X 데이터가, 자, X축에 있는 데이터가 데이트잖아요. 그죠? 데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이 부분만 가져오려면, 자, 전체 데이터에서 뒤에서 한 15일치만 가져오면 되겠죠. 그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바로 이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책에 189페이지 가보시면 리스트 슬라이싱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아까 위에서도 클론 기어로 전체 복제하는 거, 행 전체 복제하는 거 나왔었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음수 색인을 가지고 마이너스 15, 즉 끝에서부터 마이너스 15부터 클론 있고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끝까지를 추출하는 거죠. 자, 이 리스트의 슬라이싱 방법을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점 누르고 플러스를 하면 이 데이터만 가지고 데이터가 출력이 됩니다. 해볼게요. 자, 어때요? 지금 쪼갠 데이터는 아니지만은 지금 보시면 데이터가 훨씬 X축이 좀 더 좁아진 상태에서 데이터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얘가 더 도드라지게 지금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이터를 스택트, 아까 전에 봤던 그 하나의 바 그래프에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 그런 형태를 보면 전체 모수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더 많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 그래프예요. 자, 이게 보니까 이 4월 4일엔 데이터 보이시죠? 이 데이터가 급격하게 증가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 뭐 빨간색이나 주황색, 파란색은 잘 모르겠는데 이 초록색이 확실히 이만큼이나 더 띄었죠. 그죠? 이만큼. 자, 이 네거티브 이 음성 판정을 받으신 분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어떤 하나의 어떤 사건 때문에 검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날 그 결과가 한꺼번에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날 동안 좀 축적되어 있던 것들이 업데이트 안 되고 있다가 4월 4일에 갑자기 뭐 나타났다거나, 또 미국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히트 진단하는 방법을 좀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줘가지고 뭐 한국보다 더 많이 검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기사화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시점에 물려서 좀 급격하게 뜬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다른 날은 또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자, 지금 15일치 데이터를 봤는데 전체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다가르기어 빼고 실행하면 되겠죠? Shift S 누를게요. 해보니까 우와, 자, 해보니까 어때요? 자, 데이터가 좀 이상하죠?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튀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게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날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거 인지할 수가 있고, 이번에는 서브 플러스로 나눠 가지고 양상 한번 볼까요? 그리고 레이아웃도 나눠 보겠습니다.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자, 볼게요. 아까 일자로 되어 있는 것보다 이렇게 4개로 쪼개니까, 2개로 쪼개니까 확실히 이 Y축이 더 뚱뚱해지면서 그래프 양상 보는 게 좀 쉬워졌죠. 근데 보시면 지금 사망자가 줄고 있어요. 확실히. 그죠? 확실히 줄고 있고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도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좀 플럭츄에이션이라고 하죠. 변동이 있긴 하지만 줄어들고 있고요. 음성 판정 받으시는 분도 이때 4월 4일에 튀긴 튀었지만
조금 더 줄어들고 있고요. 양성 판정 받으신 분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맞다면 지금 미국이 한풀 꺾인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좀 시기상조일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잡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데이터로는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오히려 음성 판정 받은 사람이 줄어드는 그 양상은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은데, 사망자라든지 병원에 들어가시는 분들, 뭐 그죠? 양성 판정 받는 분들을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급격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지난번 영상이랑 많이 비슷하면서도 제가 좀 다른 것들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좀 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이 집필한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런 영상들을 한번 찍고 있는데, 실은 어떤 책도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그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걸 담고 있는 책은 찾기 힘드실 거예요. 예. 뭐 물론 바이블 같은 책들은 다 담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 레퍼런스 문서를 변경한 것밖에 되지 않아서 필요한 것들만 일단 배우시고 좀 흥미를 느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감을 잡으신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 뭐 구글링이나 레퍼런스 문서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로도 좀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또 다른 책들도 많이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제가 책을 2개를 좀 일단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면서 이 영상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판다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아까 그 록 같은 경우도 제 책에는 굉장히 단순한 부분만 나와 있거든요. 자, 시중에 나와 있는 두꺼운 책들 되게 많은데 보기가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지스 퍼블리싱에 나온 두잇 시리즈 보면 판다스 입문 책이 있어요. 네. 자, 김영아님께서 번역을 하셨어요. 번역도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책도 되게 심플하고, 지금 보시면 책도 300페이지가 안 되거든요. 어때요? 얇죠? 제 책보다 얇나요? 제 책보다 좀 얇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에롯이라든지 뭐 그래프 그리는 다양한 방법들 같은 거 여기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다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학습하고 싶으신 분들, 레퍼런스 문서 가지고는 좀 부족하시니까 이런 책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좀 더 난이도 높은 책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책을 하나 더 공유해 드릴게요. 네, 바로 이 책입니다.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제2판이죠. 이게 지금 번역서도 다시 제2판으로 나왔고요. 이 웨스 맥킨이라는 친구가 바로 판다스를 만든 사람입니다. 2017년도 파이콘에도 왔었어요. 파이콘 코리아에도 와가지고 발표했었고요. 저도 만났었습니다. 그때 여자친구랑 같이 와가지고 저한테 뭘 물어봤었죠? 맛집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도 좀 해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분이랑 또 친하신 분, 또 한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 김영근 님이 번역을 하셨어요. 자, 이분은 PSF의 재단 이사이셨죠. 예, 아시아에서 최초였고요. 그리고 제가 또 번역했던 책 파이썬 인터뷰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제가 이분 인터뷰까지 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아마 파이썬으로 하는 데이터 분석의 뭐랄까 활용 점정과 같은 책이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도 굉장히 많지만 기본적으로 이 책 반드시 구매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문 과정 끝나시면은 이 책 가지고 좀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각 그 라이브러리마다 조금 더 뎁스가 깊게 다루는 책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책들 사서 보셔도 좋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습을 하시면서 학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미국 데이터도 좀 살펴보니까 코로나 추이가 한풀 꺾이는 느낌인 것 같아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과제 기억나시나요? 한국 데이터랑 미국 데이터를 한번 조합해서 해보는 거 어떻겠냐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하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 관련된 영상을 2개 올렸어요. 하나는 한국 거 올렸고 하나는 미국 거 올렸는데
다음 영상은 이 두 개를 한번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호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장점이 뭐였냐면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시점에 데이터를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API를 호출할 때마다 그 시점에 최신 데이터를 갱신했기 때문에 제가 매번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그런 불편함이 없다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다음 영상 같은 경우도 API를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실행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신다거나 어떤 스케줄러 같은 걸 두고 뭐 하루에 뭐 3시간에 한 번씩 뭐 6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실행을 해가지고 어떤 그래프를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고 했을 때 API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코가 좀 막혀가지고 이 목소리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 다음 영상 또 바로 업데이트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모든 알림 허용에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